여러분, AI가 축구 전술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저희는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 보고서 그리고 관련 학술 논문을 가지고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AI가 어떻게 단순한 경기 통계를 넘어서 선수 개인의 스타일이나 감독의 전략까지 분석하는지요.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AI가 축구 분석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바꿔놓고 있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아하, 특히 저희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통계학습, 컴퓨터 비전, 그리고 게임 이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축구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 축구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이탈리아의 한 명장이 남긴 말인데 훌륭한 기수가 되기 위해 말이 될 필요는 없다. 아, 유명한 말이죠. 네, 선수를 안 해봐도 명감독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데이터보다는 그 직관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철옹성 같던 직관의 영역에 AI가 어떻게 도전장을 내미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주 좋은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바로 축구계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데이터 분석 도입이 늦었던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왜 유독 축구만 늦었던 건가요? 야구는 이미 모니볼로 한번 혁명을 겪었고 농구도 각종 세부 지표 분석이 엄청 활발하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경기장이 너무 넓고요. 22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정해진 패턴 없이 막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았던 거죠. 아, 야구처럼 투수와 타자 딱 이렇게 1대1로 떨어지는 상황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직관의 문화, 이게 정말 강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감독의 경험과 그 전술적인 안목을 숫자 몇 개가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이 아주 컸던 거죠. 아, 영화 머니볼에서 베테랑 스카우터들이 선수의 폼이 좋다, 스타성이 보인다 이럴 때 데이터 분석가가 냉정하게 출루율 같은 숫자 들이미는 장면, 딱 그게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축구계의 저항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복잡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AI에게 축구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테스트 무대가 된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AI는 이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함께 쓰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 무기가 바로 통계 학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면 취향 분석해서 비슷한 영화 추천해 주잖아요. 네네. 플레이어 벡터라는 기술이 딱 그런 원리입니다. 선수의 패스 성공률, 드리블 시도, 슈팅 위치 같은 수많은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선수마다 고유한 플레이 스타일을 만드는 거죠. 마치 디지털 지문처럼요. 아, 디지털 지문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선수는 슛을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주로 경기장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을 즐기고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로 감아차는 슛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훨씬 정교한 프로필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수비수인지 공격수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AI가 이 지문만 보고도 선수의 포지션이나 역할을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정도예요. 와, 선수의 스타일을 데이터로 지문처럼 만든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건 순수하게 기록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실제 경기 영상 자체를 AI가 직접 보고 분석하기도 하나요?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두 번째 핵심 컴퓨터 비전기입니다. AI에게 말 그대로 눈을 달아주는 거죠. AI가 경기를 본다니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고양이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는 처음 보는 고양이도 알아볼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AI에게 수백만 개의 축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슛 동작이야. 이건 태클이야. 이렇게 학습시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나중에는 AI가 스스로 경기 영상 속에서 특정 이벤트를 정확히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선수의 어깨 움직임이나 발의 각도 같은 자세만 보고도 이 선수가 지금 롱패스를 하려 하는구나 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수준까지 이릅니다. 와, 그렇다면
스카우터가 유망주를 평가하거나 방송사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 때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네요. 그렇죠. 일일이 사람이 영상을 돌려볼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다 편집해 줄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기가 바로 이 모든 분석에 전략적인 깊이를 더해줍니다. 바로 게임 이론이죠. 선수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특히 페널티킥처럼 키커와 골키퍼의 수싸움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빛을 발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페널티킥 분석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논문을 보니까 연구진이 무려 12,000개가 넘는 페널티킥 데이터를 분석했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여기서 뭘 발견했나요? 우선 게임 이론의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을 실제 데이터로 증명해냈어요. 내시 균형이요. 네, 내시 균형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나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더 이상 내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아, 가위바위보 같은 거네요. 내가 뭘 낼지 상대가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가위, 바위, 볼을 낼 확률을 3분의 1로 유지하는 게 최선인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페널티킥에서 키커가 왼쪽으로 찰 확률 50%, 오른쪽으로 찰 확률 50%를 유지하면 골키퍼도 섣불리 한쪽으로 몸을 날릴 수 없게 되죠. 네. 바로 그런 팽팽한 균형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방대한 데이터로 확인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기존의 분석과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앞서 말한 플레이어 벡터, 즉 선수의 스타일 지문을 이 분석에 결합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탐구의 핵심, 뭐랄까,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연구진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키커가 과연 똑같은가? 아, 그리고 앞서 만든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 지문을 가지고 선수들을 여러 그룹으로 묶어본 거죠. 예를 들면 공격적인 드리블을 즐기는 선수 그룹, 안정적인 패스를 선호하는 선수 그룹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그룹별로 페널티킥 패턴이 달랐던 건가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히트맵 시각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히트맵이요? 네. 예를 들어 클러스터 2로 분류된 선수 그룹은 압도적으로 골대의 왼쪽 아래 구석으로 득점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다른 그룹은 또 정반대 패턴을 보였고요. 잠깐만요. 그럼 골키퍼 입장에서는 키커가 공을 차기 전에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인지만 알아도 어느 쪽으로 뛸지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유리해진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어요. 뭔데요? AI가 각 그룹의 선수들에게 권장하는 최적의 페널티킥 전략을 계산해봤더니 그룹마다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작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그룹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공을 차온 프로 선수들이 자기한테 가장 좋은 페널티킥 전략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결국 AI가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잘 모르고 있다. 와,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페널티킥 전략이 있는데도 수많은 선수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평생의 경험과 직관이 데이터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와, 이건 정말 코칭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발견이네요. 근데 페널티킥 패턴 분석은 경기가 멈춘 상황이라 분석이 좀 용이했을 것 같은데 22명이 정신없이 얽히는 실제 경기 흐름 속에서도 AI가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가령 저 순간에 저 선수에게 패스했다면 어땠을까? 같은 가정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정적인 상황 분석을 넘어서 동적인, 만약에, 즉 what if 시나리오를 다루는 기술이 바로 이 연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고스팅입니다. 고스팅이요. 이름부터 흥미롭네요. 유령이라니. 뭔가요? 말 그대로 경기장 위에 유령 선수를 그려주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AI한테 수많은 실제 경기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특정 상황에서 선수들이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패턴을 익히게 했어요. 네. 그런 다음 실제 경기 영상의 한 장면에 아주 작은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원래 패스한 공의 경로를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바뀐 상황에 맞춰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였을지를 AI가 예측해서 보여준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AI는 그 가상의 패스에 수비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가장 확률 높은 움직임으로 예측해서요. 화면 위에 반투명한 유령 선수들의 움직임을 더 그려줍니다. 아, 마치 기상예보 모델이 초기 조건이 약간 바뀌었을 때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 개를 보여주는 것과 비슷해요. 대단하네요.
그럼 감독이 경기 끝나고 선수에게 봐, 이때 네가 이렇게 움직였어야 해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네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상대팀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야 라고 눈으로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훈련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네. 만약 그때 메스가 다른 쪽으로 패스했다면 혹은 우리 팀 수비 라인이 5m만 더 올라가 있었다면 같은 무수한 가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술훈련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모든 기술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연구진들은 자동화된 비디오 보조 코치, 줄여서 AVAC라고 하는데요. AVAC요? 네, 오토매틱 비디오 어시스턴트 코치. 감독이 경기 영상을 시스템에 넣기만 하면 AI가 알아서 주요 전술 패턴을 분석해주고 고스팅 기술로 다양한 왓팁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선수 교체 타이밍이나 다음 경기 전략을 제안해주는 거죠. 심지어 선수의 달리는 자세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서 부상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해 줄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인간 코치의 경험과 직관을 강력한 데이터 분석으로 보완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와... 여기서 더 나아가면 스포츠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유럽 명문고단의 스카우터가 직접 가보기 힘든 아프리카나 남미의 작은 마을에 있는 유망주를 경기 영상만으로 잠재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발굴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아, 재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멋진 비전이네요. 단순히 경기 결과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선수의 고유한 스타일을 지문처럼 읽어내고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상황까지 예측하는 AI의 모습을 보니까 축구 분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맞습니다. AI는 더 이상 골이나 어시스트 수를 세는 데 머무르지 않아요. 경기장 위에서 벌어지는 22명의 선수와 공이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전략적인 상호작용, 그 역동적인 춤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팀의 분석 AI가 똑똑해지면 상대팀의 AI도 그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최고의 대응 전략을 찾아내는 이른바 AI 전술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네, 양팀 벤치에서 AI가 체스 두듯이 수싸움을 벌이는 거죠.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상대가 4-4-2에서 4-3-3으로 바꾸려 합니다. 대응책은 플랜 B입니다. 하고 감독에게 계속 조언을 해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결국 경기장에서 뛰는 것은 기계가 아닌 인간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모든 팀이 완벽한 AI의 조언을 따른다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정해진 수순대로 흘러가는 재미없는 경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선수가 AI의 완벽한 조언을 따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래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창의적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AI가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인간성 그 자체가 아닐까요?